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밥상 물가 가운데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금계란, 금파 이런 단어요. 이젠 익숙할 지경이 됐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당들도 모두 민심을 잡겠다고 말은 하는데요. 민심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겠죠? 밥상 물가부터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위기의 대형 호텔이다. 서울만 8곳이 매물로 나왔다. 손님이 없다는 거지요.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고 있다. 상반기 객실 판매율 45%에 그쳤다. 절반 넘게 그냥 비어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 위한 공유주방 또는 세탁실 만들어 모객의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쉽지 않다. 결국에는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그런데요, 여기 작은 제목 보면 경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큰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 신고. 이런 제목이 돼 있습니다. 땅인데 상가. 규모도 다릅니다. 실제와 신고했다는 내용이고. 경기도 광주 소유지에 텅 빈 컨테이너를 놓고 공실 상가로 재산 신고를 했다. 땅 투기 의혹 피하려 한 듯하다. 문제 없다던 청와대 논란 확산되다 조치를 취했다.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의 일면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게 좀 더 확인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지만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좀 더 상황이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톱2 출마 선언한다. 대선판 달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선판 톱2라고 또 표현을 돼 있어요. 이재명 오는 1일 출마 공식 선언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정치 참여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도 대선 얘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톱2로 지지율상 톱2로 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낙연, 유승민 등도 출마 임박했다. 대선판 본격적으로 장이 열렸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모임 인원 제한 연장 7월 14일까지입니다. 일단 뭔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지만요.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죠. 비수도권 8명까지만 방역당국 델타 변이 비상 속에 7월부터 풀려던 인원 제한 일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제주는요. 당분간 6명까지 다른 지역은 8명까지 이렇게 됩니다. 서울은 방역 조치 강화 검토 중이다. 7월 1일부터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단 적용되는 방침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 제주는 6명, 그리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8명까지 모임이 허용이 된다. 뭐 이런 내용.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자세히 좀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참모 부동산 보유가 논란이 된 게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내로남불이란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내로남불. 두 번째 키워드는 반이 연합군.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뭐 연합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 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데요. 특히 여당 분위기는 대선으로 이제 완전히 뛰어드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한 명을 놓고 나머지 주자들, 후보들이 뭔가 뭉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주자와 나머지 주자들의 어떤 대결. 반이 연합군.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죠. 오늘 기사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수척해진 김정은. 얼마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팔목 사진이 화제가 됐죠. 뭔가 좀 팔목이 얇아졌다, 살이 빠졌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북한 매체를 통해서 수척해졌다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뭔가 살이 빠졌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건강 이상설 또는 다른 이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청와대 참모의 사퇴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다시 등장했고요. 또 부실검증이라는 표현 역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기사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기표 54억 비투 알고도 임명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은 고질병 수준이다. 이렇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임명 석 달 만에 경질. 사퇴지만 경질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단 석 달 만입니다. 청와대 부동산 확인하고도 문제 없다. 이런 판단한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란 정무적 판단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국민 LH 사태로 화병 났을 때 56억 비투 알고도 업무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이 3월 말입니다. 당시에 LH 사태 파장 한창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 없다 판단했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맹지 투자,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경질, 그러면서 자세히 사항 설명이 돼 있어요. 변호사 시절에 구입한 거다, 투기 아니다, 이런 설명들이 그동안 좀 있었죠. 그러나 민심이 악화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뭔가 청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뤄진 조치죠. 청와대 부실검증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참에 이거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이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서 많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2019년 3월 여기 보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서울 흑송동 재개발 당시에 어떤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죠. 사퇴고요. 2020년 8월 강남의 2주택 논란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사퇴. 다음 보겠습니다. 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다주택 보유 논란. 청주와 서울에 있는 집 매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매각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죠. 역시 사퇴. 그다음에 청담동 아파트. 그다음에 전세. 이게 논란이 됐었죠. 전세 준 게 집 같고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논란이 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올해 3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죠. 그리고는 또 하나가 더해진 겁니다. 자, 윤경호 위원님. 사실은 이번 건이요. 이쯤 되면 청와대가 알면서도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언론들은 그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단순히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로 그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누구의 인식이냐?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이다.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때가 묻어도 그냥 내가 쓰겠다. 이런 게 뭐 곳곳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경우에 지금 말고요. 서울신문의 저 제목.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LH 사태로 막 공분을 예. 하고 있을 때 그때 저 자리에 갔는데 당연히 검증을 했겠죠.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후보를 찾아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그 후보에 뭐 이런 흠집들이 없는지 검증을 하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뭐 국세청 동원하기도 하고 경찰청의 정보과를 동원하기도 하고 당연히 기존에 있는 흔히 말하는 정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찾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그건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해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저런 것들이 찾아져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윗선에 보고가 됐어도 민정수석 또는 비서실장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이 사람은 내가 써야 될 사람이고 원래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때는 묻고 그냥 쓰겠다.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민이 보기에는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또 다른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거죠. 전임 정부 시절입니다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모 씨가 부인 덕에 재산이 개인 재산이 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문제의 우병우 수석 역시 재산이 뭐 수백억이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 전체의 평균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비서관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 씨의 임명을 아예 보류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이상의 자리라는 거는 그만큼 여론과 국민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가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저 자리는 그런 점에서 본인의 숙명적인 뭐가 있는 거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역시 뭐 투기가 아니다. 물론 투기가 아닐 수 있어요. 또 그 이전에 청와대 비서관 가기 전에 이미 샀던 거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걸 일반 국민에게 비춰지는 잣대로 보면 저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으면 저 자리에 김기표 변호사를 보내는 건 하지 않았어야 된다. 결국 매를 2번 맞는 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민정수석실 작동이 안 된다? 저는 뭐 안 된다라기보다 물론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작동이 돼서 뭔가를 찾아내도 그걸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거기에서 이런 더 큰 화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앞서서 몇 차례 더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상황이 좀 공통점을 뽑아보면은요. 다 법적으로는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사퇴를 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경미 전 의원님. 잊을만 하면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어떤 뭐 상당한 몇 달 지나면 또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이 정도 되면은 청와대 참모들의 그 부동산 보유 이게 당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문제냐 아니면 검증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금방 윤 의원께서 지적을 한 사람에 대한 선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문제냐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될 때를 이미 지나쳤습니다. 이것부터 일단 점검을 해야 되고요. 당은 이미 그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라서 12명을 출당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아직 지금 출당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그렇죠.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것도 질척거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표 비서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지금 부담이 배가 3배, 4배 이렇게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비서관이라고 그러면은
더 훨씬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증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고 예. 본인이 물론 감출 수 있는 대목이 있겠지만 감출 수 없는 검증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이미 지금 큰 구멍이 나 있는 게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부담이 더 커지고 청와대에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청와대가 김기표 비서관에 대한 절입뿐만 아니고 그거에 더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언론에서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기사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될 때마다. 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 검증 계속 이대로 둘 건가? 아래로 가겠습니다. 인사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부실 검증. 검증 시스템 고쳐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도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최행철 위원, 네. 이쯤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서를 보실 때요. 예. 소문이 날 정도로 꼼꼼하게 보신다는 뭐 그런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뭐 문서 10장을 갖다 드리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다 보시는 걸로 아주 뭐 예. 참모들 틈에서 뭐 굉장히 소문이 다 나 있고 그런 문서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과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글자 하나 틀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그 엄청나게 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문서를 만든다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문서를 보시는데 왜 인사검증 문서는 왜 이렇게밖에 보시지 못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다른 문서는 열심히 보시면서 인사검증 문서만큼은 정말 뭐 한 2페이지를 빼먹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몽땅 다 빼먹고 제목만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결국 그러한 의문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해서는 예. 제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제도로서 문서 검증을 인사 검증을 문서로서 뭐 10장을 하든 100장을 하든 그것을 실제 보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에는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이번에 비서관 같은 경우는 빚이 54억인데 예. 이것은 결국에는 금방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빚이 왜 이리 많아? 아니 이번에 사실은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언론에서 봤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빚이 많지? 그러면서 알아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문서에 인사검증 문서에 앞에 3줄만 읽어도 예. 금방 나올 것인데 대통령께서 정말 이번만큼은 또 스킵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법무부 장관 임명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빼먹는 이유는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는 제도에 대한 검증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권력이란 것이 예. 제도를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권력이 결국에는 사람의 정의나 일차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실수가 빚어지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께서 남은 1년만이라도 조금 제도를 통해서 사람에 기대지 않는 좀 제대로 된 제도적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고 많은 기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청와대도 출입하시잖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안과 관해서 처음에 이 반부패 기소관을 지난 3월에 임명을 하기 전에 검증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시에 그 검증 문서 또는 보고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분은 재산이 좀 과다합니다. 그리고 상가가 있고 그리고 은행 채무가 과다합니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출을 죄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0억이 넘는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을 획득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인데도 이것이 검증에서 통과했다는 것은 무언가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이 검증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큰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아마 오늘 수보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그 유감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전까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뭐 대출 받은 게 주택을 산 게 아니라 뭐 상가를 산 거다, 건물을 산 거다, 뭐 상가 이런 뭐 설명. 그리고 뭐 또 지인이 뭐 얘기를 해서 땅을 사게 된 거다, 뭐 이런 설명.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여당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청와대에 뭔가 건의를 했고 이렇게 조치가 지금 미뤄진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과 그림이 있는 기사 그리고 하나 내용이 있는 기사예요. 먼저 여기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면은요. 이 논란이 된 이 맹지, 그러니까 땅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요 땅 빌라 더 들어설 것으로 공공연하게 예측됐다. 당시에 뭐가 그 지역엔 소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땅입니다. 먼저 이 산 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집이 있죠? 빌라들이. 뭔가 빌라들이 계속해 지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그리고 뒤쪽에 자리한 땅입니다. 자, 원래는요, 여기 보면 여기 번호가 매겨 있습니다. 필지 번호인데요. 뭐 166, 167, 159인데 원래는 하나의 필지였는데 이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지금. 이 땅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빨간 점으로 된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좀 크게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뭔가 하얀 게 있죠? 이게 컨테이너라고 해요. 이게 하나가 들어서 있어요, 지금 이 땅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나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아까 보도를 했죠. 요 필지를 나눴고요. 요 빨간 지역 땅은 땅을 신고한 게 요번에 등록에 한 게 아니라 여기를 근린 시설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상가 뭐 이런 걸로 신고. 나머지는 땅이라고 신고를 했고요. 특히 요 빨간 지역은 대지, 요 두 개는 임야입니다.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여기. 요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윤희찬 변호사. 이 땅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한 필지를 이제 세 필지로 분필 절차를 마치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대지로 이제 용도 변경이 된 겁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아, 용도 변경. 예, 그 해당 토지가 신고 대상에서 누락을 했는데 예. 김기표 전 비서관은 이 근린 생활 시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아까 땅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시설이 있다라고 신고를 한 거네요. 예. 그런데 기자분들이 가보니까 또 시설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건물이 컨테이너가 들어섰잖아요.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왜 그렇게 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맹지의 경우에는 진출입로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는 원래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납니다. 출입로가 있어야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맹지를 살 때는 아마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질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주변에 1km 근방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었고 이 김기표 비서관은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진술을 했는데 예. 거짓이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살 당시에는 광주시 조례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이곳이 50m 표고 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발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9년이라는 거죠. 예. 이분이 땅을 산 건 2017년이고 분필 절차가 된 건 2018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약간 사실과 다른 진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호재를 위해서 투기를 했다. 맹지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 문제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산자라고 했더니 본인 친구가 뭐 급하게 지인 얘기가 나왔어요. 급하게 팔려고 해서 본인이 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대로 그냥 말을 했으면 좋은데 개발행위를 바라보고 샀겠죠. 투기든 투자든. 그러면 그 사실관계만 밝혔으면 괜찮았을 텐데 차라리 예.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싶고 뭐 앞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검증 부분은 정말 청와대가 한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이나 예.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나 사실은 책임 문제가 정도가 아니고 사실 과실로 저희가 치부하기도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3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비서관들 이상 전원 청와대 검증 결과를 발표했어요. 청와대에서. 예. 문제없다. 예. 그런데 3월 31일 날 그로부터 예. 20일 이후에 이분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검증 기준이 도대체 갑자기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3월 11일 발표한 비서관급 이상의 토지 이 투기 여부에 대한 발표도 그 기준이 낮았던 것인지. 아,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앞선 기사, 그 사진과 함께 있는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의 얘기, 그리고 뭐 일단 뭐 이 위에서 본 사진, 그리고 여기 설명이 있었는데요.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해명할 게 있을 것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요, 좀 더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니면 좀 더 해명을 해야 되면 해명을 해야 되는 대로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